위기의 중국 축구의 소방수는 누가 될까요? 또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며 16강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는 다르다는 일본 언론의 희망 고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월드컵 8강도 가보지 못한 일본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차기 중국 감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한국인 감독들에 대한 최근 다수 매체들의 기사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외국인 사령탑 선임의 무게가 실린 가운데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감독, 서정원 청두 룽청 감독 등 한국인 지도자를 원하는 목소리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축구는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졸전을 반복하다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전 0대7 대패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전 0대1 충격패까지 처참한 경기를 반복했습니다. 깔끔하게 조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패자부활전 성격의 4차 예선 진출마저 실패했습니다. 물론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이 중국에겐 새삼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는 중국이지만 축구가 화두가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선 유일하게 본선 무대를 밟았으나 결국 아시아 맹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실패 후 중국 내에선 우린 2030년 월드컵을 빠르게 준비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삼스럽진 않아도 또 한 번 서글픈 좌절을 겪은 중국 축구협회는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2023년 초 중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방코비치 감독은 잔류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으나 협회 수뇌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임 후 소화한 14경기에서 4승 2무 8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는 재계약은커녕 초라한 결말이 불가피했습니다. 중국 매체의 소우는 15일 이방코비치 감독을 배용한 사람은 중국 내 그의 친구 단 한 명뿐이었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중국을 떠나 카타르로 향했다. 누구도 이방코비치 감독을 배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방코비치 감독은 기존 계약서에 아시아 4차 예선에도 진출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옵션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방코비치 감독은 위약금 17억 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중국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내에선 여전히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하마평에 자주 등장하는 지도자가 신 감독과 서 감독입니다. 최선을 다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이끌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고 네덜란드 출신의 패트릭 클루이베르트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줘 야인으로 돌아간 신 감독이지만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과 탁월한 용병술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 감독은 K리그에 이어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지도력을 뽐내왔습니다. 중하위권 팀에 불과했던 청두를 슈퍼리그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려 현지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역시 전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선수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평 리더십으로 많은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공식 제안도 없었고 본인들도 딱히 관심이 없었다고 하나 아시아 언론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내는 것으로 보아 분명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VN은 신태용은 5개월 전 인도네시아에서 직장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뛰어난 지도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현재 이방코비치에 이어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데 지난 1월 경질 통보를 받은 것도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네덜란드 출신 선수가 많아 네덜란드 국적인 파트릭 클라이버르트가 깜짝 등용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바오 단트리는 한국 시간 15일 중국 축구협회가 브랑코 이방코비치 전 감독의 후임으로 신태용 감독의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과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를 이끈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신태용 감독 선임은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태용 감독은 내달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원 챔피언십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냉정하게 봐도 중국 내에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대륙의 영웅으로 불리웠던 리티의 감독이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년형을 받아 수감될 만큼 만연한 부정부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력에 비해 자존심은 강한 중국 팬들이 자국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을 바라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아시아에서는 검증된 감독인 만큼 데려가려면 중국이 책정한 예산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은 줘야 가능할 듯합니다. 축구는 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국 전문 기자들의 눈은 쓸데없이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매체 내시즈의 송청량 축구 전문 기자는 SNS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한국인으로 해선 안 된다?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고 사적인 욕심도 많다. 결정적으로 실력도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축구협회의 차기 감독 선임 예산은 150만 달러 약 20억 원 수준이다. 국가대표팀 감독직 치곤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유럽 내에서 찾는다면 분명히 괜찮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데요. 한 축구팬은
맨날 똥볼만 차면서 눈은 높아 유럽 감독? 또 유럽에 무능한 감독 데려와야 협회가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축구협회 싹 다 청산하라고 분노했고, 다른 팬은 축구협회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건 모든 공식 업무가 무의미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라며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팬 역시 이방코비치가 경질됐지만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애초에 누가 감독을 선임하는가? 라며 협회 임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장 7월 한국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원 챔피언십에 출전해 한국, 일본, 홍콩과 경쟁해야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A매치 주관이 아닌 탓에 아시아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축이 돼야 하나? 중국 입장에선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할 연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만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4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신임 사령탑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일단 이 원 챔피언십은 감독 대행 체제 등 임시 사령탑으로 소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가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목표부터 다르다는 것인데요. ESPN 매체 기자인 가브리엘 탄과 조이 린치는 아시아 국가들의 북중미 월드컵 활약에 대해 분석해 눈길을 끕니다. 탄 기자는 아시아 선수들의 기량이 역대급으로 높다. 선수들이 유럽을 대표하는 대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손흥민, 미토마 가오루, 메흐디 타레미, 그리고 이강인이 분명히 뛰어나지만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같은 선수도 이적해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란 선수단은 급격히 노쇠화됐다. 호주는 팀으로 기반과 더 많은 공격력이 필요로 하다면서 일본은 다시 한번 아시아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아시아 최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평가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파라과이와 역대 전적은 2승 3무 1패로 한국이 앞섭니다. 문제는 일본도 10월 10일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파라과이가 일본을 먼저 들른 후 한국으로 오는 셈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직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과이가 일본전에 더 나쁜 컨디션으로 임하기에 결과에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9월 미국으로 원정을 떠나 7일 미국 대표팀, 10일 멕시코 대표팀과 대결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7일 멕시코, 10일 미국과 맞대결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력이 직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매체 코코카라는 일본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정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종료 후 일본은 진지하게 월드컵의 목표를 우승으로 설정하고 3년을 보냈다. 누구나 일본을 우승 후보로 보지 않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장기적 계획을 차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월드컵 최고 성적은 16강입니다. 8강도 못해본 일본이 우승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만 일본이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하게 세부 목표를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국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막연히 월드컵 16강을 목표로 세웠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도 국민들에겐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목표가 막연히 월드컵 16강이라고 말하지만 과정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반면 일본은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상대와 대결하지만 이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 언론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한국 축구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월드컵 우승이 목표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